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5월 2주차에 청약은 4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DN솔루션즈의 철회로 이뮤논시아, 바이오비주, 달바글로벌 이렇게 3종목이 진행이 될 겁니다. 맞물린 일정이라 작은 배분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그거는 천천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이뮤논시아부터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 번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면역 항암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자, 항암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1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한 화학 항암제고요. 암세포와 정상세포 구별 없이 모든 세포를 다 공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는 표적을 갖고 있는 세포를 구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없기는 한데요. 환자가 해당 표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세대 면역 항암제는요. 말 그대로 환자의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차세대 항암제로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어요. 자, 면역 항암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면역 관문 억제제. 이게 뭐냐면 암세포가 특정한 단백질을 발현시키면 면역세포는 이것을 적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죽여야 되는데도 죽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세포가 다시금 암세포를 적으로 제대로 인지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면역세포 치료제. 요거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면역세포들 NK세포나 T세포를 체내에서 꺼낸 다음에 체외에서 많은 양으로 배양을 시킨 다음에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를 얘기합니다. 즉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 자체를 몸에 많이 투입을 시킴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이 중에 회사가 공략하는 것은 무엇이냐? 면역 관문 억제제 쪽입니다.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인 PDL1을 타깃으로 하는데요. 자, 보세요. 암세포가 이 PDL1이라는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키면 면역세포인 T세포가 가지고 있는 PD1이라는 수용체와 결합되면서 T세포가 갑자기 암세포를 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대요. 이때 회사가 개발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암세포의 PDL1 단백질이 T세포의 PD1과 아예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다시금 암세포를 적으로 인지하고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기존의 면역 항암제로는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잘 팔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트루다, 옵디보, 여보이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이뮨온시아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회사는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기존의 면역 항암제가 적응증을 획득하지 못했던 희귀 암종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IMC001을 보시면 NKT세포 림프종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서양에서 발병이 드물고 주로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다소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먼저 진입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선택을 한 거죠. 같은 혈액암종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약물은 중국 시스톤 파마슈티컬스의 수계말리맙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 IMC001은 조건부 허가를 노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부 허가 패스트 트랙은 미충족 수요가 큰 중증 희귀 질환의 경우 이상 데이터로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3상까지 안 가고 이상 데이터로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면 승인이 가능하게끔 한 제도거든요. 사용 승인이 가능하게끔. 회사가 희귀 암종을 적응증으로 택했기 때문에 요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패스트 트랙을 과연 통과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임상 결과가 좀 중요한데요. IMC001은 지난해 초에 임상 2상 최종 환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에 모든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에서 19명 중에 완전관의 11명, 그리고 부분관의 4명으로 전체 반응률 79%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반응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은 게 중국 시스톤의 수계말리맙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계말리맙은 1년 생존율 68%, 2년 생존율 58%를 기록했는데 IMC 001은 1년이 85%, 2년은 75%로 압도적으로 또 차이를 보이면서 월등한 데이터를 내고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오는 6월에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희귀의약품 지정을 추진을 하고 2029년까지 국내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희귀암에서 먼저 품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고형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전략을 쓸 거예요. 자,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면 국내 판권은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어서 판매 역량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또 다른 면역관분 억제제 IMC 002 이 파이프라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타깃으로 삼는 표적이 좀 다른데요. 001은 PDL1을 타깃으로 했고 002는 CD47이라는 표적을 타깃으로 합니다. CD47은 암세포를 면역체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나 봐요. 면역체계 공격으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한대요. 죽여야 되는데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와 CD47 간의 상호작용을 아예 저해시키는 약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CD47 면역항암제가 PDL1 다음으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야기는 한데요.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이런 정상세포 관련된 부작용 발생 우려가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도 임상 개발을 중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브비, 길리어드 사이언스, 화이자 이런 빅파마들도 실패를 한 분야인데 이뮤논시아 괜찮을까요? 회사 측은 빅파마들의 임상 중단이 오히려 기회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해서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거든요. IMC 002는 암세포에는 강하게 결합하면서도 적혈구에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상 1A상 고형암에서는 안정성을 확인했고 간암에 대한 1B상 임상 결과를 오는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관심을 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 IMC 002는 기술 수출 성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중국 3D 메디슨에 약 4억 7,0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거든요. 21년 국내 제약바이오 전체 기술 수출 28건 중에서 규모로 보면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상장 단계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규모의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산 1호 면역항암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이뮤논시아의 주요 파이프라인과 작용 기전 같은 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최근에 상장을 한 면역항암제 관련 IPO로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면역관문 억제제의 Y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요. 면역세포 치료제로는 네오이뮨텍, GI 이노베이션, 큐로셀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긴 했어요. 수요 예측 결과나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 부진했던 거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큐로셀은 4종목이 동시 상장이다 보니까 상장 당일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틀 차부터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엔솔루션즈보다는 오히려 이뮤논시아에 관심이 더 가기는 했어요. 근데 잘 정리가 되줬죠, 일정이. 자, 실적이야 다른 신약 개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자 지속이긴 하고요. 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HK 이노엔을 꼽았는데 흑자 제약바이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평균 PER은 19.18배를 산출했고 주당 평가가액은 28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먼 미래죠.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212억 원 정도를 적용을 했네요. 여기에 할인율 43.40%에서 32.09%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밴드는 3,000원에서 3,600원을 제시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공모가 밴드 자체가 저렴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수요 예측 이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쟁률은 897.45 대 1을 기록했습니다. 2205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세크와 참여 기관 수는 비슷합니다. 공모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경쟁률은 낮게 잡힌 거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도도 높은 편.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단인 3,600원 이상의 약 98%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다 상단 이상을 써내기는 했고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면서 28년 추정치 기반이다 보니까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상단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단인 3,600원으로 공모가는 확정이 된 거죠. 기관들이 상단을 써낸 이유로는 기존 주주의 단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뒤에서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약은 건수 기준 9.61%, 수량 기준 8.22%를 기록합니다. 최근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원일 TNI, 나우로보틱스 정도로 확약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전체적으로 잘 나온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6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329억 원, 시가총액은 약 2,628억 원, 중형급으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리고요. 상장은 19일 단독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했고 최소는 50주예요. 증거금 9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특이하게 구주 매출 100%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구주 매출의 주체가 이뮤논시아 자기 주식이에요. 공모 자금은 다시 회사로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신주 모집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의 유통 물량 체크하시죠. 주식 총수의 29.40%에 해당하는 2,146만 주 가량은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773억 원. 좀 무겁죠?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도 57.41%로 꽤 됩니다. 보시면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네요. 자,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거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21년부터 23년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발행 가액은 5,300원이더라고요. 공모가인 3,6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구주 매출 100%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신주 발행에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 희석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결론적으로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꽤 높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상장 당일에 실질적인 유통 물량은 좀 덜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제가 언급했던 면역항암제 IPO 종목들의 PSR 배수를 계산은 해봤거든요. 매출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 근데 너무 제각기 아주 맘대로 난리부르스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업 내용은 이 중에서 Y바이오로직스와 가장 유사하긴 하거든요. PDL1을 타깃으로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이면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서 희귀암종을 공략하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기술 이전 성과가 몇 건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Y바이오로직스가 24년 매출액 58억 원에 시가총액 29일 기준으로 1,112억 원, 1,125억 원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뮤논시아는 24년 매출액이 6.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628억 원입니다. 이게 적정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공모가가 3,600원으로 조금 싼 느낌이 있고 5,300원에 들어온 기존 주주가 있다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 통해서 해볼 만한 조건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되는 조건으로는 10,000원 미만이고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높다는 것과 단독 상장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안 되는 조건은 높은 기존 주주의 비중 그리고 적자면서 상단이라는 거. 자꾸 적자 기업들인데 상단에 계속 확정이 되고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다칠 것 같기는 해요. 분위기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된 IPO들이 과거에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는 거,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에 상관없이 사이즈 상관없이 그랬어요. 자, 이뮤논시아는 6월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인 게 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자신 있어 하긴 하는데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건 긍정적이죠.
그리고 조건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10,000원 미만의 기존 주주 단가 5,300원 있다는 거, 그리고 단독 상장이라는 거. 단점은 다소 무거우면서 가격 평가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한 종합 점수는 B 플러스입니다. 자꾸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셔서 B 플러스 점수를 기재했습니다. 막 무조건 더블 이상 간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주요 기존 주주들이 들어온 가격인 5,300원 기준 기대 수익률 한 50% 정도, 뭐 40, 50% 정도는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일정상 이뮨 온시아의 환불금으로 바이오비주의 청약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바이오비주는 얘보다는 더 수익에 대한 확신이 크고 기대 수익률도 훨씬 높을 수가 있겠는데 경쟁률도 같이 높을 거라서 이뮨 온시아를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균등만 예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투에 228만 5,121주가 배정돼서 균등은 114만 2,561주겠죠. 50% 등급은 3만 8천주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증거금으로 6,840만 원. 한도가 늘상 그렇듯이 한 투는 기본 등급은 높지가 않습니다. 100% 등급은 1억 3,680만 원까지, 200% 등급은 2억 7,360만 원, 300% 등급은 4억 1,04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최소는 50주 9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한투에서 진행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14만 6,305건이 참여했고 AU 브랜드에는 16만 9,387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사이 어디쯤 한 16만 건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7주 또는 8주까지도 예상이 되네요. 바이오비주가 아무래도 섹터나 조건을 고려했을 때 뭐 4월 4주 차에 나우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볍기도 하고 섹터도 좋고 그래서. 근데 이뮨온시하고 또 완전히 버려야 될 만큼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보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5월 2일에 바이오비주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때 기대 수익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뮨온시아 플러스 달바글로벌의 조합이 좋을지 아니면 바이오비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조금 버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배분을 할지 그때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그런지 오늘이 금요일처럼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하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푹 쉬세요. 저는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